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경험을 했고 또 궁금했던 게, 이런 경우라면은 턱 필러보다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낫다, 추천하지 않는다. 왜죠? 왜 추천을 안 하시는 거죠? 네,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게 필러 자체. 안녕하세요. 저희는 브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피부과 전문의 김주하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턱 필러 이런 경우 비추천입니다. 일단 턱 필러 비추천 케이스를 알아보기 전에 턱 필러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턱은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럼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턱 필러라는 건 턱끝 필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아마 쉬우실 것 같아요. 턱 끝에 필러를 넣어서 뭔가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쵸. 볼륨을 넣어서 턱 라인에 어떤 변형을 주거나 모양을 만들어 주거나. 주로 이제 턱 필러는 턱 끝에 이제 필러 집어넣는 거는 어떤 분들이 하게 되죠? 턱 끝에 볼륨을 넣음으로써 이제 얼굴형의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얼굴 부위에 비해서 작은 경우. 작은 경우. 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작은 경우라면 당연히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특히 추천하는 경우는 무턱인 경우라면 이제 얼굴형이 조금 이렇게 덜 세련되어 보이고 이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무턱인 경우에 턱끝 필러가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턱에 대해서 좀 더 네. 좀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리케츠 라인이라고 명명하는 게 있는데, 네. 코끝과 입술, 그다음에 턱을 잇는 요 선 있잖아요. 이 선을 이렇게 하나로 이었을 때 턱이 달랑말랑한 정도, 이 정도가 보통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보다 더 턱이 뒤로 빠진 경우, 그쵸. 이런 경우를 보통 무턱이라고 하고, 당연히 입이 더 나와 보이겠죠. 그러면은 턱 필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효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이제 추천드릴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무턱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옆모습인데 입술 대비 턱이 좀 뒤로 많이 빠져 있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옆에서 봤을 때 앞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느낌으로 볼륨을 넣어주게 되면은 코, 입술, 턱을 잇는 이런 라인이 좀 더 이상적으로, 그리고 좀 더 세련돼 보이는 데 영향을 주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입이 확실히 좀 들어가 보일 수 있고요. 이렇게 좀 앞으로 빼는 경우도 있고,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좀 턱이 짧은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또 아래로도 뺄 수 그렇죠. 있고. 좀 밑으로 빼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런 경우라면은 턱 필러보다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낫다, 이런 걸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가장 많은 경우인데, 턱끝 근육이 강한 경우. 네. 턱끝 근육이 강할 때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들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우둘두둘해 보이다 보니까 자갈돌 같다고 해서 자갈턱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자갈턱이 심한 경우라면은 바로 턱끝 필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경우를 한번 사진을 한번 보면은 네네. 무의식 중에 일반적으로 그냥 사진을 찍더라도 이렇게 강하게 힘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어떤 표정을 지을 때는 항상 거울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상 본인이 자갈턱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자갈턱이 있는 경우라면은 일단 저는 턱끝 필러를 첫 번째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추천을 안 하시는 네. 거죠? 이렇게 근육이 강하다 보면 턱 자체를 이렇게 당긴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필러를 넣어 놓더라도 눌려서 이동을 한다든가 과한 눌림으로 인해서 다른 부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모양도 예쁘게 안 잡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넣긴 하는데 이게 약간 옆으로 밀리거나 모양 유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 근육이 강하면 이것만으로도 약간 턱이 뒤로 빠져 보이는 무턱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강한 근육을 풀어주는 보톡스를 하게 되면은 보톡스만으로도 턱이 좀 앞으로 전진되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필러는 일단 먼저 추천을 드리지 않고, 보톡스로 풀고 나서도 좀 후퇴된 턱인 경우라면 소량으로 필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턱 중앙에 비해서 마리오넷 라인이 이어지는 이 부분 있죠? 네. 양쪽으로. 이 부분이 빈약하신 분들은 턱끝 필러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 그렇죠? 턱끝 필러를 하시기 전인데도 이렇게 약간 들어갔다가 내려가는, 네. 저쪽도 그렇죠? 중앙으로 약간 이렇게 길어진 느낌이 현재도 보이잖아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빼더라도 어쨌든 턱 중앙의 느낌이 좀 살아나기 때문에 흔히들 걱정하시는 마녀턱 느낌이 날 수도 있고 마리오넷 부위도 더 악화되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턱끝 필러를 일단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옆쪽에 이쪽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턱끝에 어느 정도 볼륨이나 앞으로 전진을 원하는 경우라면 여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 턱끝에 볼륨을 넣는 게 대안이 될 수는 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은 드리진 않아요.
왜죠? 턱끝 때문에 오셨는데 다른 부위까지 같이 이렇게 아. 막 고민을 하시게 될 거여서 또 제가 없던 단점도 막 지적하는 느낌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은 내가 턱끝 필러를 당장 하기보다는 애초에 꺼져 보이는 이쪽에 더 중점을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비추천하는 케이스는 세 번째 경우는 하안면, 특히 이 턱 쪽의 길이가 애초에 긴 분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렇죠. 네. 이런 경우라면은 안 그래도 약간 단점 내지 컴플렉스로 느낄 수 있는 좀 긴 턱 느낌이 턱을 강조함으로써 더 심화되어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은 턱 필러는 최대한 추천은 안 드리는 편이에요. 네,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다른 방법이 없이 일단 안 권하지 않을까. 네. 그러게 이거는 뼈가 이쪽이 뼈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뭐. 피부과에서는 길이를 줄이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필러는 넣어서 볼륨을 만드는 쪽이기 때문에 줄이는 쪽에 어떤 효과를 내기는 어려워서 대안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턱 쪽의 어떤 빈약함이 다른 쪽의 살 때문으로 인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턱뼈 라인에 비해서 약간 살집이 좀 있으신 편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약간 전반적인 살집 때문에 턱이 좀 작아 보이는 거 내지 후퇴되어 보이니까 턱 필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저는 일단 추천을 안 드릴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주변의 살들만 정리가 돼도 턱이 좀 앞으로 나와 보이거나 전보다 더 부각되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턱 라인 쪽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병원에 오신다면 뭐 인모드 같은 걸 통해서 조금 더 그 속도를 높여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턱에 좀 살이 많으신 분들은 살을 제거해서 이제 원래 턱 모양을 보고 나서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게 낫겠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턱 필러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 좀 턱 필러를 결정할 때 좀 고려해야 될 만한 사항, 뭐 주의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전 모든 부위 필러 그렇지만 일단 용량을 적당량을 하시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전 보통 1cc 이내나 정말 무턱이 심한 경우라면은 1cc 이상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용량을 잘 설정해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턱은 어쨌든 저는 가장 깊은 쪽, 턱뼈를 보완하는 느낌으로 깊은 쪽에 하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피부 가까이 놓게 되는 경우라면 정말 좀 이동에 근육 운집이 많으면 있을 수 있으니까 시술을 좀 깊은데 받을 수 있도록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는 정말 무턱이 좀 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정도가 심할 경우에라면 정말 용량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언급한 거랑 다르게. 하지만 그런 분들도 좀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면 1차적으로 한 뭐 1cc나 뭐 1.1cc 정도 시행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모양을 보고 또 추가적으로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스텝을 밟으면 좀 과한 느낌도 없고 이동을 한다든가 불편감도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오늘은 턱필러 이런 경우 비추천한다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 턱필러를 고민이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브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피부과 전문의 김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